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니콘 ZF 리뷰를 한 지 벌써 1년 하고도 9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막상 ZF 실버 버전을 이렇게 손에 잡아보니까 익숙함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카메라로 느껴질 만큼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블랙 ZF 리뷰에서도 제가 처음 사진이라는 걸 접하게 된 카메라가 FM2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컬러가 실버로 바뀌면서 그때 그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날 만큼 저뿐만 아니라 필름 사진을 경험했던 모든 분들에게 각자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카메라로 다가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 9월 처음 출시된 이후로 시간이 제법 흘렀지만 니콘 ZF는 2025년이 저무는 지금도 여전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풀프레임 2450만 화소 센서, 익스피드 7 이미징 프로세서, 스틸은 물론이고 영상 촬영 중에도 빠르고 정확한 AF 능력은 지금도 풀프레임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구매 고력은 최상단에 있을 법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ZF 출시 시점에 하드웨어 중심의 리뷰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수동 렌즈와 함께 사용해본 리뷰도 올린 적이 있으니까 관련 정보는 이전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ZF 실버의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함께 사용한 40mm SE 렌즈와 2470 f2.8 렌즈를 함께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 위주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영상과 이미지는 니콘 ZF로 촬영했는데요. 완전히 같은 디자인에 컬러만 실버로 바뀐 카메라인데도 불구하고 앵글 안에 등장했을 때 시선을 사로잡는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어디까지나 촬영을 하는 사람이지 실제로 출연하는 장면은 지금 같은 이 나레이션 촬영의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모델처럼 프레임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는 포즈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 손에 이 니콘 ZF 하나만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포즈에 자신감도 생기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니콘 ZF가 갖고 있는 디자인이 미학적으로 워낙 뛰어나죠. 거기에 카메라는 블랙이라는 공식이 최근에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그걸 완전히 뛰어넘어서 과거의 물건을 갖고 온 듯한 호기심까지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프레임에 노출만 되면 소품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봐서는 어깨 부분에 있는 ISO, 셔터 스피드, 노출 모드, 노출 보정 다이얼 구성이 다소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조리개를 보여주는 7세그먼트 방식의 작은 디스플레이 창이 있는데요. 이건 예전 필름 카메라에서 남은 필름 컷수를 보여주던 작은 창을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니콘 ZF는 조작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형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설계를 거쳐서라도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추억을 확실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디자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저도 저를 잘 찍지는 않는 편이고 SNS에 일상을 공유하는 것에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번 리뷰를 핑계로 니콘 ZF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ZF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많이 촬영할 수 있어서 그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올해 4월 펌웨어 업데이트로 니콘 이미징 클라우드를 지원하게 되면서 니콘 이미징 클라우드의 많은 기능 중에 하나인 이미징 레시피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컬러 프로파일을 카메라 내에 저장하고 촬영할 때 필터처럼 바로 입혀서 모니터링하고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쉽게 말해서 색감 필터 같은 기능을 니콘은 픽처 컨트롤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도 니콘 이미징 클라우드를 통해 자유롭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프리셋은 이미징 레시피라고 부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필름룩을 잘 만들어줄 것 같은 디자인의 카메라가 막상 그 흔한 필름룩 기능이 빠져 있어서 출시 초기에 아쉬움을 이야기했었는데요. 펌웨어 업데이트로 이제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룩을 넣어서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인트는 제조사에서 바디 내에 넣어둔 픽처 컨트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한 룩, 즉 이미징 레시피를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마음에 드는 이미징 레시피를 바디에 넣어보고 지금 4개 정도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실제 결과물도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룩들이 많고, 또 요새는 로우와 JPG 촬영을 병행하면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은 JPG로 빠르게 공유하고, 제가 보정해야 하는 사진은 따로 로우 파일을 임포트해서 후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SNS에 공유할 사진에는 어느 정도 예쁜 룩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받아보는 친구도 만족스러워하고 저도 별 노력 없이 좋아해주니까 기분도 좋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사진을 이미징 레시피를 세팅한 채로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필름 그레인 기능도 추가하면 더 필름 사진과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썼던 필름이 포트라 400이었거든요. 강도 2 정도에 크기는 S로 하면 그때 사진을 가까이에서 볼 때 봤던 그 미세한 질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저는 흑백 필름을 잘 쓰지는 않았는데 고감도 흑백 필름의 강한 컨트라스트 결과물을 좋아했던 분들은 강도를 더 높이고 입자 크기도 M 이상으로 설정하면 직접 현상하고 인화하던 그 흑백 필름 시절의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함께 사용한 렌즈는 40mm SE 렌즈와 새롭게 리뉴얼된 2470f2.8S2를 사용했는데요. 역시 40mm SE 렌즈와의 궁합이 가장 좋아요. 심미적으로나 일관성 측면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SE 렌즈들은 렌즈 중간에 실버 메탈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ZF 실버 바디와 일체감 있게 보여서 블랙보다 훨씬 더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실버 바디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니콘 수동 렌즈를 다시 모아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니콘 ZF는 플랜지 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다양한 수동 렌즈를 쓸 수 있고, 수동 렌즈를 사용할 때 편의성도 다른 제조사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좋은 편인데요. 기회가 되면 니콘 수동 렌즈와 다양하게 조합한 ZF 실버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2470f2.8S2 렌즈도 써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상 촬영할 때 조용하면서도 정확한 AF 추적 성능이 발군이었는데요. 전작 대비 결과물에서 크게 와닿은 점은 포커스 브리딩이 현저히 줄었다는 점입니다. 또 이너줌 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줌 레인지 안에 렌즈 길이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다 안정적으로 거치하고 조작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이 렌즈가 ZF 실버와 잘 어울릴까 싶었는데 또 나름 물려놓은 모습은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는 않죠. 렌즈가 블랙인 건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당연하니까요. 그래도 바람이 있다면 SE 버전 렌즈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콘 ZF는 촬영기기로서 만족도가 원래도 높았는데 여기에 ZF 실버 바디가 출시되면서 촬영 시에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미학적인 완성도도 높은 카메라가 됐습니다. 중간에 펌웨어 업데이트로 필름 룩을 만들 수 있는 픽처 컨트롤 업데이트가 된 점도 출시 초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새롭게 이 제품을 구입할 분들에게는 최종 결과물까지도 이 카메라가 갖고 있는 디자인과 함께 필름 시절을 추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 썼던 50mm f1.4 렌즈, 그리고 105mm f2.8 이런 수동 렌즈들을 얼른 물려보고 싶은데 간만에 충무로 한번 나가볼까 봐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아니 진짜 실버가 되니까 옛날 생각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니콘 잘하네. 진짜 예뻐.